어디였더라? 여기가 맞나? 한 노인의 떨리는 손이 주름진 얼굴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부산의 한 골목길, 낡은 코트를 걸친 강순이 할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찾는 듯했지만 도무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행인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다가서지 않았다. 우리 지연이가 애를 낳았는데. 그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말끝이 흐려지고 다시 혼란스러운 눈빛이 번졌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할머니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쌓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한 시민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여기 어르신이 1시간 넘게 같은 자리를 맴돌고 계세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그렇게 한 통에 신고 전화가 그녀를 운명의 만남으로 이끌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 이 노인이 길을 잃은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음을, 그녀가 품고 있는 것이 기억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두운 저녁, 부산의 한 좁은 골목길에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강순이 할머니는 커다란 보따리를 부둥켜 안은 채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고 주름진 손으로 보따리를 꼭 붙들고 있었어요. 추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면서도 보따리만큼은 꼭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지연이 아이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강순이 할머니의 입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1시간 넘게 같은 자리를 맴도는 할머니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결국 한 시민이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여기 노인분이 1시간째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치매 환자 같은데 보따리를 들고 있고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5분 후 순찰차 한 대가 골목길 입구에 도착했어요. 50대 초반의 경찰관 박지훈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강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부드럽고 따뜻했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길을 잃으셨나요? 강순이 할머니는 경찰관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전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지연이가 아이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박지훈 경찰관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댁이 어디신가요? 하지만 강순이 할머니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내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건 기억나. 내가 미역국을 끓여가야 해. 박지훈 경찰관은 즉시 이 할머니가 치매 환자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가 기억하는 딸의 이름 지연과 출산 소식이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우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딸을 찾아드릴게요. 강순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따리를 꼭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스쳤어요. 박지훈 경찰관은 무전기를 통해 인근 병원들의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순찰차 안에서 차분히 할머니를 달래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경찰차의 창문 밖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보따리만큼은 놓지 않았죠.
할머니,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강순이 할머니는 마치 보물을 지키듯 보따리를 더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 딸을 위한 거야.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젖이 잘 나오고 몸도 빨리 회복된다잖아. 박지훈 경찰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치매로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딸의 출산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심지어 미역국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에 오늘 오후 2시에 출산한 이지연이라는 산모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훈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진짜 있을까 싶었던 단서가 실제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방향을 바꿔 부산대학병원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딸 이름이 이지연 맞으신가요? 강순이 할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우리 딸이야.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자 간호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지연 씨는 오늘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몇 개월 전부터 요양원에 계셨다고 했는데 간호사의 말에 박지훈 경찰관은 더욱 놀랐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딸을 찾아온 것인가? 그는 할머니를 병실로 안내하기 전에 산모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어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향하는 동안 강순이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보따리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죠. 식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좋아하는 맛으로 끓였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훈 경찰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모성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만은 잊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병실 문 앞에 도착한 박지훈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산모의 상태를 물었어요. 산모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지 않을까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지연 씨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사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출산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박지훈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강순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갓 출산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이지연의 얼굴은 피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죠. 그녀는 강순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강순이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무언가를 찾는 듯한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이지연에게 고정되었죠. 순간적으로 강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서둘러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했지? 엄마가 미역국 가져왔어. 따뜻할 때 먹어야 해. 보따리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미역국 통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직 미역국은 따뜻했습니다. 강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고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죠. 이지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엄마,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어떻게 나를. 그런데 강순이 할머니는 미역국을 들고 있다가 이지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어요. 너 누구니? 그 한마디에 병실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지연의 얼굴이 굳었고 아기를 안은 팔이 살짝 떨렸어요. 박지훈 경찰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이지연은 곧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살짝 내려놓고 강순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지연이에요, 엄마. 엄마의 딸이요. 강순이 할머니는 다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어요. 내 딸, 우리 지연이? 맞아.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저 지연이에요.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왔네요. 정말 고마워요. 강순이 할머니는 이지연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병실 안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아기에게 머물렀어요. 작고 붉은 얼굴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를 보며 할머니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죠. 아기구나. 여자야? 남자야? 이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아이예요, 엄마. 오늘 태어났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아기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이 아기의 작은 얼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외할머니인가? 이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네, 엄마. 엄마는 이제 외할머니가 되셨어요. 강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흐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기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역국을 기억해냈어요. 아, 식기 전에 먹어야 해. 산모는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해. 그녀는 서둘러 미역국을 이지연에게 건넸죠. 이지연은 감사히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이잖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렁이는 듯 했어요. 그냥 알아. 내 딸이 좋아하는 맛을. 박지훈 경찰관과 간호사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었죠. 몸이 기억하는 사랑, 마음이 간직한 정성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박지훈 경찰관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지연 씨가 어머니의 치매가 많이 진행되셔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요양원에서도 종종 길을 잃으시고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박지훈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출산만큼은 기억하셨군요. 그것도 미역국 맛까지. 이지연은 천천히 미역국을 먹으며 강순이 할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비록 할머니는 종종 대화 중간에 갑자기 딴 이야기를 하거나 이지연이 누구냐고 되물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모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그냥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생각만 들었어. 미역국을 끓여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이지연은 미역국을 반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강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찾아와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이지연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안간힘이 보였습니다. 난 누구지? 이지연의 얼굴에 순간 아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엄마는 강순이에요. 저의 어머니고 방금 태어난 이 아이의 외할머니죠. 강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깨달음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죠. 그렇구나. 그럼 넌 내 딸이구나. 이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엄마의 딸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지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강순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이지연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강순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아오셨는지. 강순이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지연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엄마의 사위죠. 강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기가 작게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이 아기를 안아 올리자 강순이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어요. 아기, 울음소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너를 낳았을 때 이랬어. 이지연은 놀라서 강순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지금 무언가를 선명히 기억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작고 여렸어. 울음소리가 마치 종달새 같았지. 그때도 이렇게 초여름이었어. 이지연은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남편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이지연은 초여름에 태어났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작고 맑았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자주 들었었죠. 박지훈 경찰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도 현재의 상황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가 수십 년 전의 출산 기억은 이토록 선명히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기억, 그 이상의 것, 몸과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이었을 겁니다. 강순이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기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그녀의 눈빛은 다시 흐려졌고 혼란스러운 표정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이지연은 침착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여기는 병원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았고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미역국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아, 그렇구나. 이지연의 남편이 조용히 이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 분명 할머니를 찾고 있을 거야.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 박지훈 경찰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할머니께서 여기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지연은 감사의 눈빛으로 박지훈 경찰관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훈 경찰관은 병실 밖으로 나가 요양원에 연락했습니다. 예상대로 요양원에서는 강순이 할머니가 사라져 크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는 상황을 설명하고 내일 아침에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박지훈 경찰관은 이지연에게 말했어요. 요양원에서 이해해 주셨어요. 내일 아침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강순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밤 여기서 저랑 함께 있을래요? 강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이지연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간호사가 보조 침대를 가져와 병실에 놓았어요. 이지연의 남편은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기 위해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박지훈 경찰관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이 가족을 두고 떠나기가 아쉬웠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지훈 경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이지연이 설명했어요. 이분은 경찰관님이에요, 엄마. 엄마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찾아주신 분이에요. 박지훈 경찰관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들러서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가 병실을 나서자 이지연과 강순이 할머니만 남았어요. 이지연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강순이 할머니는 보조 침대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지연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강순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누워서 쉬세요. 강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난 여기 앉아 있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흐렸지만 이상하게도 이지연과 아기를 바라볼 때만큼은 맑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듯 했어요. 그 아이, 이름은 뭐니?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엄마. 남편과 상의 중이에요. 강순이 할머니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훈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이지연은 놀라서 강순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지훈이요? 응, 좋은 이름이잖아. 훈훈한 사람이 될 거야. 이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오늘 그들을 도와준 경찰관의 이름과 같았어요. 어쩌면 강순이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죠. 지훈.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강순이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이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와 함께 있던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 강순이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가족들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지연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어머니가 그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는 자신의 출산을 기억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 병원까지 가져왔어요. 이지연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를 잊지 않아 주셔서. 강순이 할머니는 흐릿한 눈빛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어요. 너를 잊는다고? 그게 가능할까? 넌 내 몸에서 나온 아이인데. 그 말에 이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이지연의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우리 딸. 강해져야 해. 이제 넌 엄마니까. 이지연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슬픔,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강순이 할머니는 계속해서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치매도 혼란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딸을 위로하는 한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강순이 할머니는 점점 피로해 보였습니다. 이지연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지연아, 내가 많은 것을 잊어도 너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리고 그녀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어요. 이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강순이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이지연은 이미 깨어나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지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여기는 병원이고 제가 어제 아기를 낳았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죠. 강순이 할머니의 눈에 잠시 이해의 빛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지훈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이지연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박지훈 경찰관은 강순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요양원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강순이 할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박지훈 경찰관을 바라보았어요. 요양원? 내가 거기 살아? 이지연이 설명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하지만 곧 제가 퇴원하면 자주 찾아뵐게요. 강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이지연과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 손주는 잘 있는 거지?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정했어요. 남편과 상의했는데 지훈이라고 지었어요. 강순이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 좋은 이름이구나. 박지훈 경찰관도 놀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이름과 같았으니까요. 이지연은 의미심장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희를 도와주신 경찰관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면서요. 박지훈 경찰관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영광입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 될 거예요. 강순이 할머니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자 갑자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난 가야 하니? 이지연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와 지훈이가 곧 찾아갈게요. 강순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무언가 특별한 빛이 스쳤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느끼는 사랑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내가 미역국을 가져왔었지? 이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정말 맛있었어요. 강순이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다음에는
다음에는 내가 또 끓여올게. 박지훈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강순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들이 병실을 나설 때 이지연은 아기를 안고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강순이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이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잠시 선명한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내 딸. 그리고 그녀는 박지훈 경찰관과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지연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품 안에서 작은 지훈이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연은 아기를 안고 요양원을 찾았어요. 그녀는 강순이 할머니에게 미역국을 떠먹여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엄마 밥을 챙겨드릴게요. 비록 강순이 할머니는 이지연이 누구인지 다시 잊어버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갔지만 사랑의 온기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